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 아, 그래요?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누군지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F5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용 대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업체 뭐 네. 잘못 선택하면은 벌금 낼 수 있다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벌금. 일단은 뭐 서류상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기 위한 그 기본적인 여건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혹은 포트폴리오, 뭐 감독, 상담을 받아봤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 나랑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미리 콕콕콕 딱 집어가지고 줘. 이런 회사는 나중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지금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말만 잘 통하면 그냥 그 업체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제 따져보면 면허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면허요? 전문건설 면허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면허는 1,500만 원 미만 공사밖에 못해요. 면허가 없으면. 뭐 요즘 대부분 전체 공사다 하면 이제 1,500만 원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일단은 면허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면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네. 그게 어떤 면허인지 뭐 이런. 요거는 이제 전문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사이트, 키스콘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업체명이나 혹은 대표자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 업체를 면허를 따는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요거는 이제 사무실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비가 너무 싸거나 이런 업체는 일단 피하시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몇백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퀄리티든 용대든 어디서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런 뭐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이런 업체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면허 얘기하다가 터무니없는 공사 금액으로 넘어갔어요. 네네네. 그럼 혹시 발코니 확장도 많이 하던데 발코니 확장 많이 하죠. 발코니 확장하려면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혹시 일단 그쵸, 발코니 확장은 애초에 서비스 면적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32평, 뭐 24평이라고 얘기하는 그 평수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 면적, 우리 그 전용 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 확장을 포함해서 뭐 하단 철거, 그다음에 가벽 철거, 가벽 신설, 이게 다 행위 허가 요소에 다 들어가는 거라, 이런 공사가 있다면 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결국엔 문제가 소방법 때문인가? 맞아요. 소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엄청 강화가 되는 편이다 보니까 행위 허가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실외 공간이 이제 실내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소방법들이 이제 그 공간도 같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위 허가를 또 해야 되고, 이거는 참 옛날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집을 이제 매도할 때나 매매할 때나 요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내용을 모르고. 내가 이제 작은 방이 예를 들어 2개 있는 집에서 하나가 확장이 돼 있고 그런 집을 매매를 했는데, 나는 이제 작은 방 2도 확장을 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또 확장을 하려니까 작은 방, 기존에 확장돼 있던 이제 작은 방 1까지 확장 서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안 그러면 또 원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작은 방 1이 원래 확장이 안 되는 곳이었네. 혹은 확장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작은 방 1을 확장함으로써 뭐 다른데 대피 공간을 아예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 이게 되면은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물론 매도인도 그걸 알고서 행위 허가를 신청한 건 아니겠지만,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행위 허가가 이제 적법하게 안 된 상태로 확장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면 그 보험사분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다룬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그 1200 이상 창에는 방화판을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창이 120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방화판을 꼭 설치를 하고, 화재 감지기는 뭐 다 무조건 들어가니까 화재 감지기도 설치 의무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 이제 화재에 대한 응대가 좀 늦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재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피 공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되팔거나 살 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방 1, 2를 좀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비용 자체가 높은데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한 또 비용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건 꼭 체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계약서는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면은 인테리어 창호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웬만하면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뭐 인테리어 창호 표준거래 계약서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쪽에서 만든 거니까. 그럼 혹시나 문제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뭐 계약서에 이제 내용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 담겨 있어야 서로 나중에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빠르게 이제 조치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10만 원 이상 공사 시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 필수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공사잖아요. 당연히. 네, 당연히 10만 원 이상일 거고 그럼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제 지출 증빙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혹시 공사를 하다가 뭐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뭐 옆집에서 누수가 생기거나 하면은 집주인이 다 책임질 건가요?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지는 과정에서 저희 인력이 움직이게 되면 그 집에도 이제 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고용산재 보험을 이제 요거는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갱신해가면서 드는 건데 현장에 이제 모든 현장에 고용산재를 걸어놓고 그 보험료를 이제 한 번에 1년치마다 결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옆집 누수 요거는 고용산재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옆집 누수나 뭐 옆집에 근데 누수가 될 수는 없고 물이 옆으로 나가진 않으니까 밑에 집? 물총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아랫집에 그쵸? 생기죠. 이제 맞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근데 우리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또 담당자가 이제 가가지고 처리를 해드리거나 물론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담당자분이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조속히 처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중에 저희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셔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가입을 해서 매년 이제 갱신해서 걔도 1년씩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한 번 하시는데 뭐 산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들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배상 책임보험 약간 옵션인 것 같긴 한데 전 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들어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까지 업체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 좋겠네요.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하고 또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업체를 선택해야겠다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이제 처음에 한두 시간 미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나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저만 보고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업체들을 한번 둘러보고 다 오시겠죠. 그 과정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큰 돈을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좀 정리해 보면 좀 머리가 아픈데 맞아요. 일단 면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쵸. 그리고 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행위허가 행위허가 신고를 신고해야 아까 그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가벽 철거, 가벽 시공, 확장, 화단 철거 항목이 좀 있군요. 항목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벽 철거, 구조 레이아웃 바꾸는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소방법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 얘기 나왔었죠. 계약서는 좀 표준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 저 말씀하셨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거니까 표준거래 계약서를 써주시면 그렇죠. 네.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사례니까 돈이 많이 큰 돈이 오가니까. 그쵸. 이제 그 이상으로 계약서 내용이 더 좋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처음에 계약서가 한 장 내지 2장 밖에는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표준거래 계약서 보시면 한 5장 정도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확실히 세세한 항목들이 다 들어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얘기하셨죠. 현금 영수증 얘기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이 되는 업체가 그래도 저희는 저희 업종은 그쵸. 10만 원 이상 의무 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 얘기하셨네요. 보험. 네. 산재보험이랑 영업배상 책임보험. 그렇죠. 그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또 건축주가 내는 거다 보니 저희가 받아서 납부만 하는 건데 이제 중간에 이제 신고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서류적인 항목들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혹시 디자인이나 그쵸.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지금 경력이 거의 10년인데, 제가 일을 처음 배울 때는 딱 지금 상태, 그러니까 실측을 가면 견적이 진짜 한 90%는 나와요. 왜냐면 똑같이 하잖아, 지금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집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엄청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구조도 나오고 다양한 색감들도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초도 상담 때 다 이제 표현해드리기는 되게 어렵고, 3D 작업이라든지 이제 디자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견적이 어느 정도 또 변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초도 상담할 때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 공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가전제품 사러 가잖아요. 예, 예. 보십니까, 혹시 모델명? 사기 전에? 보죠. 보죠. 모델명 보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가전제품보다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아, 그렇죠. 가전제품보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사는 삶과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 이 높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싱크대 높이, 세면기 높이 등등을 딱 클라이언트 분한테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스터디를 좀 하고 오시면 대화도 서로 더 잘 통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 아, 그쵸.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사도 모델명도 보고 기능도 그쵸. 보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뭐 수십 배에 달하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온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정보를 못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제한이 가능한데.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집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싶고 이런 마감재들을 좀 이런 잘 적절히 섞어가지고 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오는 거랑, 저희 30평대 인테리어 할 건데 얼마예요라는 건 너무 다른 느낌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제 저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통 요즘에는 업체마다 다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들이 좀 많으니까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난 현장들은 뭐 금액을 이제 전화 주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또 하시는 내용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담과 공사 내용을 잡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계속 찾아가가지고 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진짜 단순한 거, 뭐 우리 문을 예를 들면 이제 9mm, 문은 철거해야 돼요. 아니면 이 문 다시 살려야 돼요. 이런 것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공사 여부를 떠나서, 왜냐면 이 일 자체도 또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이제 공부를 다른 분야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해보면 좋죠. 실질적으로 업체랑, 현업에 있는 업체랑 같이 해보면 좋죠. 그러면 이제 전국민한테 지금 언제든 찾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사람이 혹시라도 많아지면 예. 이제 공지를 해서 네.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들어 볼 수는 있죠. 아, 네, 만들어 볼 수는 있죠. 지금 많지 않으니까 언제든 괜찮다. 누구든 괜찮다. 일단 오세요. 네. 일단 오세요. 아, 좋네요. 오늘 이것저것 일단 준비한 내용을 다 물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